옆나라 일본에서는 매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는 한국인들은 적당히를 모른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어릴 적부터 단련된 맵부심이 있지만 매운맛이 생소한 일본인들에게는 매운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의 도전으로 여겨지죠. 일본뿐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매운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죠. 이토록 전 세계인들을 도전하게 만든 한국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몇 년 전 여행 삼아 부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 총행복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국가이자 1년 관광객을 1만 명으로 제한시킨다는 슬로건에 혹해 아무나 다녀올 수 없다는 도전 정신으로 다녀온 여행이었죠.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붙은 작은 국가입니다. 불교를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을 만큼 강한 불심을 자랑하는데 그래서인지 부탄에서는 복장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고라고 불리는 의상을, 여자들은 키라라고 불리는 의상을 입어야 하며 다른 옷을 입으면 3일치 평균 임금을 벌금으로 내야 하죠. 그런데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탄의 시골 마을에서 마실 거리를 고르던 중 우연히 아주 익숙한 라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산입니다. 불닭볶음면이었는데요. 복장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탄에서 먹을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시골 마을 동네 슈퍼까지 장악한 불닭볶음면의 위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에 도전한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챌린지는 최근 MZ세대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챌린지 열풍이 최초로 시작된 건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 잠시나마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식으로 릴레이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으로 각종 챌린지 열풍이 시작됐고 이는 먹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에게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운맛의 최고봉인 한국과 먹방 챌린지가 만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냈죠. 이 매운맛 열풍이 전혀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빛만 남은 올림픽이다, 역사상 가장 실패한 올림픽이다 말도 많지만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들을 보는 우리 시선도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중국에서는 은메달만 따도 온갖 비난이 쏟아지면서 나라망신이네, 중국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난이 난무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줬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으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김연경 선수나 다이빙 남자 우하람 선수,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근대 5종 정진화 선수 등등 이번 올림픽에는 유독 4위가 많았습니다. 그중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기록한 우상혁 선수는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그동안 도핑 테스트 때문에 먹지 못한 불닭볶음면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열린 일본 내에서 이 불닭볶음면은 수많은 스고일을 일으키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유튜버 이코는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는 영상을 콘텐츠로 삼습니다. 소위 먹방 유튜버로 각종 매운맛은 이미 섭렵해버려 스스로를 도쿄에서 가장 매운 음식에 강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럼 그가 하루는 한국의 핵 불닭볶음면에 도전했는데요. 핵 불닭볶음면은 지난 1월 말 삼양식품이 붉은 달걀해를 맞아 기존 불닭볶음면에 매운맛을 2배 올려 출시한 라면입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핵 불닭볶음면에 도전한 그는 한 젓가락 먹고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적당히를 모르나라면서 이제까지 먹어본 매운 라면 중에서 단연 최고봉이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식을 팔아도 되는 거냐며 절대 어중간한 마음으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영상을 진행하는 5분 동안 그는 인트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헉헉 소리만 내다가 물 들이켜다가 영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4개월 앞둔 지난 3월 삼양식품은 일본 시장에 핵 불닭볶음면을 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불닭볶음면으로 일본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끈 삼양식품은 핵 불닭볶음면까지 라인업을 늘려 일본 시장을 장악하기로 한 것이죠. 현재 일본에는 불닭볶음면에 이어 치즈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불닭떡볶이, 까르보 불닭떡볶이까지 불닭 시리즈를 전부 출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에 유튜버가 팔아도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불닭볶음면 판매대에는 함부로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죠. 경고문구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만약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시도하지 마세요. 굉장히 맵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한국 매운맛 챌린지 영상을 찾아보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했습니다. 매운맛이 너무 강력한 관계로 경고문구까지 붙어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이 사실상 제조사 삼양을 살려낸 대박 상품입니다. 본래 라면이란 후레이크와 스프 등과 함께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입니다. 최초의 라면은 중국에서 개발됐는데 전투시 비상식량으로 쓰던 것에서 유래됐지만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인스턴트 형태의 라면은 1958년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산시 쇼쿠산에서 만든 치킨 라면이 그 원조죠. 한국에 라면을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 창립자 전중윤 회장입니다. 일본의 묘조식품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한국에 가져왔죠. 1960년대 한국은 너무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했던 관계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혼식과 밀가루 음식인 분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과 맞물려 라면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원조 삼양식품은 이후 농심 등 식품기업에게 자리를 빼앗긴 이후 좀처럼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꼬꼬면 덕분에 하얀 국물 열풍이 불 때 삼양에서 출시한 나가사키 짬뽕으로 잠시 반짝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삼양은 고전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험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주인공 불닭볶음면은 기획 당시에도 결정권을 가진 회사 임원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주주들의 찬성으로 간신히 시장에 나온 식품입니다. 그렇게 실험적인 정신으로 불닭볶음면이 2012년에 정식으로 출시됐는데 그 인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 4,100억 원 중 3,100억 원이 불닭볶음면에서 나온다고 하니 죽어가던 삼양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매운맛을 선호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2019년 현지 법인을 세운 후 2년 만에 매출이 5배나 폭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음식을 먹으며 반응을 보여주는 먹방이라는 컨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세숫대야만큼 큰 그릇에 라면을 10개 끓여서 먹는 BJ, 책상 위에 한가득 치킨을 쌓아두고 몇 분 만에 먹는지 기록을 재는 BJ, 초밥 한 판을 맛있게 먹는 BJ, 새로운 것만 먹는 BJ 등등 그 컨텐츠는 파도 끝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방송 컨셉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관통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방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 외국에서도 먹방으로 통하죠. 유튜브에 이 단어만 검색해도 전 세계 각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구독자 9,389만 명으로 전 세계 1위 유튜버 퓨디파이가 먹방을 소개하는 영상은 90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불닭볶음면 5개 먹는 영상으로 2천만 조회수를 찍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먹방 열풍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끈 메뉴는 불닭볶음면입니다. 매운맛으로 유명한 불닭볶음면은 한국에 최초로 출시되었을 당시에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무식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그 안에 단맛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묘한 중독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계속 먹다 보면 매운맛에 매료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죠. 매운맛을 측정하는 지표로 스코빌 지수를 씁니다. 불닭볶음면은 매운맛으로 치면 틈새 라면의 9413 스코빌의 절반 수준인 4405 스코빌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더 맵다고 느끼는 이유는 불닭볶음면의 가장 큰 특징, 즉 국물 없이 면과 소스를 그대로 비벼 먹으니 건조한 매운맛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 대체적으로 매운맛을 꺼리는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삼양재팬 고혜정 대표는 불닭볶음면의 성공 요인으로 MZ세대들의 한국 사랑을 꼽습니다. 현재 20, 30대인 MZ세대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한류를 마음껏 소비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익숙한 음식보다는 새로운 음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해외에 법인을 두지 않는 삼양식품이 일본에만 법인을 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처음 출시된 후 2달이 지나 일본 도매상을 통해 수출이 시작됐지만 일본 법인이 없어 수입품이라고 적힌 라벨을 붙인 뒤 한인거주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세운 후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2018년 40억 원이던 매출이 2019년 55억 원, 2020년에는 무려 91억 원을 넘어섰고 2021년은 상반기에만 70억을 넘어섰다고 하죠. 올 3월 후지TV가 한국 식재료 전문마트에서 한 달간 라면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치즈 불닭볶음면이 일본 라면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은 매운맛을 싫어한다는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진 순간이었죠.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너무 좋았던 것일까요? 슬슬 짝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짝퉁 천국 중국에서는 휘지맨을 출시해 디자인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현대식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산시쇼쿠산의 현재 기업인 니신식품은 니신게키 라멘이라는 카피 제품을 만들어 태국에 출시했는데요. 일본 식품임에도 특이하게 포장지에 엄청이라는 한글을 적어놓아 한국어를 모르는 현지인들이 한국 라면인 줄 알고 낚여서 구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넘어 저 윗동
동네 북한에서도 짝퉁이 등장했습니다. 매운 닭고기맛 짜장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닭볶음면 초창기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까지 넣은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과연 잘 만든 제품 하나 열 제품 안 부럽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한류와 더불어 한식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빔밥, 불고기를 넘어 이제는 인스턴트 식품 하나하나까지 전방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풍의 중심에는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가 더 큰 파도로 전 세계를 뒤덮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